폐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어요. 내가 숨이 차서 폐활량 검사를 하러 오면 벌써 폐가 망가진 거예요. 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숨 제대로 쉬는 법. 신경각이 아래로 우리 몸의 내려가게 호흡 근육에 되면 주목하라. 나와야지. 빨대 물듯이 오므리고 숨을 오래 참으면 폐활량이 좋은 걸까요? 호흡기 명의가 알려주는 폐활량 지키는 법. 폐활량은 첫 번째 게 폐는 자기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근육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호흡 근육이 움직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숨 제대로 쉬고 계신가요? 오늘 귀하신 몸에서는 폐 건강을 위한 올바른 호흡법을 공개합니다. 이른 새벽 5시. 수영을 하고 있는 분 올해 71살의 송태숙 님입니다. 이야, 연세에 비해 수영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우리 아쿠아관에서 1, 2등. 하지만 지금은 숨이 차서. 그러면 기침이 자꾸 나오니까. 기침 때문에 예전만큼 수영을 하기 힘듭니다. 마스크는 왜? 내가 기침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까 봐 나도 모르게 피게 되고. 아유, 젖은 마스크 때문에 태숙님 숨 쉬는 게 더 힘들어 보입니다. 코너에 가서 기침을 한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죠. 3년째 계속되고 있는 기침. 폐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기침에서 빨리 탈퇴를 하고 싶어요. 말만 조금 해도 기침이 자꾸 나오니까 말하는 자체를 제가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가 연거푸서 나오거든요. 그럴 적에는 온 몸이 막 떨려요. 숨이 가빠와요. 그러니까 아이고. 인터뷰가 여러 번 중단될 정도로 기침이 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침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새벽에 깨면서 계속 이제 들려오는 기침 소리? 네. 근데 과연 엄마는 자면서도 기침을, 주무시면서도 기침을 하는 걸 본인은 알고 계실까? 제가 만약에 이 정도였다면 전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기침이 좋다는 건 다 해봤죠. 식물도 키워보고 좋다는 음식에 공기청정기까지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매일 써요. 저녁에는 이걸 쓰니까 기침이 덜 나오더라고요. 횟수로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병원도 여기저기 좋다는 병원은 또 쫓아다녀보고 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도 이게 기침은 그렇게 쉽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기침 때문에 점점 외출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한적해서 좋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기 때문이죠. 호흡이 조금 색색거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많이는 못 걸어요. 겨우 10분 남짓. 평지 산책로를 걸었을 뿐인데 태숙님 호흡이 가쁩니다. 기침과 숨찬 증상은 집에 가고 싶어요. 태숙님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안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은 살고 싶은 생각이 오는 거예요. 살고 싶은 생각. 숨이 차고 기침이 심한 태숙님. 과연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흡기 내과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태숙님을 진료해 주실 분 네. 호흡기 질환 명의 최천웅 교수십니다. 기침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3년 됐어요. 3년. 네. 코로나 오면서부터 숨차거나 뭐 쌕쌕거리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이제 걸음을 걸었고
제가 운동을 조금씩 하니까 네. 그럴 적에는 숨이 좀 차시고. 숨이 차고 크게. 배에서 나는 소리를 살펴보기 위해 호흡 청진을 해보는데요. 크게 잡으세요. 교수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폐 아래쪽에서 약간 이상 소리가 좀 들려요. 찍찍이 있죠. 찍찍이 떼는 소리 같은 게 있거든요. 호흡 청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습니다. 폐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 과연 원인은 무엇일까? 흉부 엑스레이 촬영에 이어 고해상도 CT 촬영도 진행됐는데요. 해상도가 높아 폐의 정확한 병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초조한 표정의 태숙님. 네, 엑스레이를 먼저 보시면 이 주변이 약간 희끗희끗하죠. 이렇게. 이렇게 거미줄 쳐 있는 것처럼 뿌옇죠. 정확히 말하면 구멍이 약간 벌집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폐 섬유증입니다. 폐 섬유증이요? 쉽게 얘기하면 폐가 딱딱해진 거거든요. 배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폐 섬유증.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혀 저는 아직까지 담배라는 거는 가까이 해본 일이 없거든요. 네, 이 대부분의 호흡기 질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담배죠. 담배고 이제 흡연이고, 근데 이제 흡연을 안 했는데도 폐병이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폐 섬유증 이런 거는 담배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거든요. 담배가 아니면 원인이 뭔가요, 교수님? 우리가 보통 특발 폐 섬유증이라고 해요. 특발이라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원인을 모르겠다. 그냥 생긴다. 그래서 뭐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생기냐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발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는 기도를 지나 기관지를 통해 양쪽 폐로 전달되는데요. 그 끝부분에는 약 2억 개의 공기주머니, 즉 폐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 교환이 이루어지는데요. 폐섬유증은 폐포가 망가지면서 숨이 가쁘고 기침이 나는 질환입니다. 폐섬유증은 말 그대로 폐가 딱딱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폐섬유증을 오시는 분들은 숨이 차서 오신 분들이 많고요. 기침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진행을 하는 병이라는 게 문제고 급격히 진행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있어요. 심각한 것은 배가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증은 완치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폐 이식만이 유일한 완치법이죠. 폐라는 장기는 재생이 안 돼요. 한번 망가지면 돌아오질 않습니다. 폐섬유증인 태숙님, 과연 폐 기능은 괜찮은 걸까요? 폐활량 검사와 폐용적, 폐확산능 검사도 진행됐습니다. 기도 가역성 검사와 기도 염증 검사까지 정밀 검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활량 검사를 했잖아요. 긴장된 표정의 태숙님. 확산능이라는 거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폐의 기능을 보는 건데요. 폐가 고무풍선처럼 말랑말랑하고 매끈하면 저 확산능이 100%가 나와요. 근데 지금 송태숙님은 약간 이제 딱딱해졌기 때문에 확산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50%밖에 안 남으신 거예요. 심각한 상황 같은데요. 다행히 폐활량도 거의 정상이세요. 용적이 거의 정상에 가까워요. 다행히 다른 폐 기능은 정상입니다. 그래도 아직 폐활량은 괜찮기 때문에 아주 심한 단계는 아니다. 태숙님, 이제야 안도의 웃음을 짓네요. 태수님 그동안 생활하시는 거 네. 저희 찍은 거 영상을 좀 봤는데 영상 보니까 산초기름 드신다고. 네. 기침에 좋다고 해서 쓰디 쓴 산초 기름을 드시고 계신데요. 의학적으로는 명확하게 뭐 나와 있진 않아요. 산초기름 먹으면 기침 안 한다. 유일하게 지금 증명이 되어 있는 게 단 걸 먹으면 기침이 좀 가라앉아요. 사탕 같은 거. 사탕이요? 사탕을 이렇게 물고 계시면 기침을 좀 가라앉히실 수가 있습니다. 기침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운동을 하는 태숙님, 괜찮나요? 숨 차신 분들은 마스크 쓰고 운동하시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폐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산소 공급이 기본적으로 덜 되는 데다가 마스크가 있으면 더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더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운동도 숨 너무 안 찰 정도로 마시고 마스크 안 쓰고 하시고 이런 걸 좀 권해드립니다. 네. 이제 마스크 안 쓰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복식호흡. 그다음에 식사량 조금 더 넓히는 거. 그 세 가지를
교수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꼭 실천에 옮기려고 제가 다짐을 하고 있어요. 여성 폐암 환자 10명 가운데 9명은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폐암 환자는 약 30%, 증가 속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습니다. 특히 여성 폐암 환자 중 비흡연 비율이 무려 87.5%나 됩니다. 흡연자들은 줄고 있지만 비흡연자 여성 폐암이 늘고 있다는 이제 통계가 나왔어요.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폐암에 걸리냐? 실내 미세먼지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조리흉이라고 하는 요리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 조리흉은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인데요. 국제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조리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까요? 삶을 때는 초미세먼지가 적게 발생하지만 기름을 이용해 굽거나 튀길 때는 훨씬 높아집니다. 모든 요리를 할 때 굽거나 튀기는 요리라면 연기가 나거든요. 그게 이제 미세먼지고. 간접 흡연보다 기름 요리를 자주 할 때 폐암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가스레인지 같은 걸 쓰면 거기서도 이제 가스가 이제 타면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있어서 그런 거 피하셔야 되는데 인덕션을 쓰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건 이제 가스레인지에 나오는 것만 양질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인덕션에서 튀기고 구우면 똑같거든요, 결국에는. 조리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 바로 주방 후드에 있습니다. 주방 후드 가동 여부에 따라 일산화탄소, 초미세먼지 등 조리흠의 농도가 무려 6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폐 건강을 위해 꼭 후드를 켜고 조리를 해야겠네요. 실제로 요리할 때 후드 잘 안 틀거든요. 왜냐하면 시끄럽고 이러니까. 후드를 틀어서 연기를 좀 잘 배출시켜야 실내 미세먼지를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을 줄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후드가 또 청소를 안 하시면 기름때가 쪄서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후드 청소도 깨끗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호흡기 내과에서 인정한 폐 건강 지키는 법을 공개합니다. 이 폐질환은 속설이 되게 많습니다. 좀 잘못된 정보보다는 제대로 한 정보를 아셔야 앞으로 이제 폐 건강을 유지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앞에 놓인 것은 폐활량계, 공 3개를 모두 올려 오래 유지할수록 폐활량이 좋습니다. 이제 폐활량계인데 우리 보통은 폐 수술하시는 분들 전후에 폐활량 운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먼저 교수님이 시범을 보이는데요. 우와, 역시 호흡기 명이십니다. 완전히 다 내뱉고 하셔야 흡연 80감년. 재범님은 어떨까요? 공세기를 모두 올리긴 했지만 바로 떨어지네요. 민망한 표정의 재범님. 폐섬유증인 태수님은 2개밖에 못 올리시네요. 폐활량 테스트에서 교수님이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내가 할 때는 하나 올라갔는데 연습을 하니까 3개가 올라갔다. 그럼 폐활량이 좋아진 걸까요? 저는 폐활량이 좋아졌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틀렸네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폐활량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가장 잘못된 생각하신 분들이 담배 피셔서 폐활량이 떨어졌는데 야 이제 지금부터 운동하면 폐활량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폐활량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폐활량이 정해져 있다는 건 뭐냐면 내 몸에 맞는 폐활량은 태어날 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폐활량에서 더 나중에 내가 무슨 노력을 한다고 늘어나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이 폐활량은 정해져 있고 이게 20대 때 거의 최고치에 다다랐다가 나이가 들면서 노화에 따라 서서히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가장 잘못 갖고 계신 선입견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 폐활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폐활량은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숨이 찼는데 운동했더니 숨이 덜 차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폐활량이 늘었나 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운동을 하기 전에는 요 폐활량으로 100m만 가면 숨이 찼다고 하면 운동을 막 하면
요 폐활량으로 200m를 갈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운동 능력이 좋아진 겁니다. 아, 운동 능력이 좋아진 거군요. 그럼 폐활량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호흡을 해야 하나요? 우리가 흔히 숨쉬기 운동 하잖아요. 숨쉬기 운동이 제일 쉽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제대로 호흡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대로 호흡하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시청자 볼까요?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제대로 숨 쉬는 법 지금 공개합니다. 황철님부터 한번 심호흡 한번 해보실까요? 크게. 광철님은 입으로 들이마시고 네. 입으로 내쉬고요. 재범님은 입으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코로 내쉬는군요. 내쉬고. 태숙님은 들이마실 때 오히려 내쉬고. 배가 들어갑니다. 심호흡은 폐활량을 지키는 가장 좋은 호흡법인데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잘 못 쓰시는 분들은 숨을 심호흡하라 그러면 이렇게 가슴을 올리시니까 배가 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효과적으로 숨을 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호흡근이 있고 부호흡근이 있는데요. 이 주호흡근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폐는 자기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움직이냐? 결국은 호흡 근육이 움직이게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호흡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슴에 있는 근육, 늑간 근육하고 하나는 횡격막이에요. 우리가 숨을 들이쉬게 되면 가슴 근육이 올라가면서 폐를 펴주고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폐를 펴주게 되죠. 또 내쉬면 가슴 근육이 내려가고 횡격막이 올라가는 거죠. 심호흡을 하면 늑간근과 횡격막 두 호흡근이 강화됩니다. 호흡근 강화 운동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보시죠. 평소에도 약간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에 손을 올리시고 숨을 들이쉴 때 가슴을 올리면서 배가 앞으로 나 횡격막에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은 올라가고 내쉬고. 배는 불룩하게 앞으로 나옵니다. 반대로 숨을 내쉴 때 가슴이 내려오고 배가 쑥 들어가는지 확인하면서 호흡을 집중해 봅시다. 여기 이제 또 하나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만성 폐회성 폐질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관지가 좁아져서 내쉬는 숨이 잘 안 되거든요. 잘 내뱉지 못하니까 그래서 숨을 쉴 때 어떻게 쉬라고 그러냐면 입을 오 오므리고 빨대 물듯이 오므리고 숨을 쉴 때 들이쉬고 이렇게 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쉬는 숨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폐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숨을 쉬라고 그래요. 자, 숨을 들이쉴 때는 코로 들이쉬는 게 제일 좋아요. 이물질을 걸러주려면 코로 들어가는 게 훨씬 좋고 습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들이쉴 때는 코로 크게 들이쉬고 내쉴 때는 입술을 오 오므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 번 더. 들숨이 1이라면 날숨은 1.5 정도의 비율로 조금 더 길게 내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태숙님은 폐가 조금 굳어있기 때문에 자꾸 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횡격막을 자꾸 움직이는 연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죠. 숨이 차면 운동을 안 하게 돼요. 운동을 안 하니까 근육이 떨어지고 근육이 떨어지니까 더 숨차고 그러니까 더 운동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 고리를 끊자고 하는 게 호흡 재활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한 20분 정도 속보로 걸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해주시는 거고, 요즘은 이제 미세먼지가 심해서 밖에 나가서 운동할 수 없는 날들이 많잖아요. 특히 숨 차신 분들은 뭐 미세먼지가 심한 날, 추운 날 밖에서 운동하시는 거는 금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내에서 자전거 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번에는 기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침을 녹음을 했어요. 들으시고, 아, 이게 내 기침 소리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자신의 기침 소리 맞추기. 재범님 소리. 제 것 같습니다. 재범님은 첫 번째 소리를, 광철님은 두 번째 소리를 택했습니다. 근데 제 기침 소리는 제가 들어봐서 아닌 것 같거든요. 확실하세요? 뭐 그렇게 느꼈습니다. 뭐 옛날에 우정이 모델처럼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맞으세요? 과연 맞췄을까요? 틀리셨어요. 첫 번째 게 송태숙님 기침이고요. 두 번째 게 김재범님 기침입니다. 재범님은 태숙님의 기침 소리를,
광철님은 재범님의 기침 소리를 선택했고요. 결국 세 분 모두 자신의 기침 소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침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내 기침 소리 너무 이상해. 내 기침 소리는 딴 사람이랑 달라 하지만 실제 들으면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질환에 따라서 기침 소리가 다르다. 정답은 X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침의 양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침은 양상보다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기침은 기간으로 보통 나눕니다. 만성 기침의 기준은 2달 이상 기침을 하는 거예요. 이게 2달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만성 기침이다라고 해서 우리 검사를 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요. 양상만 갖고는 감별이 어려워서 하나씩 검사를 해봐야 돼요. 지금 오늘 마스크를 쓰고 이번에는 실외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과연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폐 건강을 지키는데 효과적일까요? 덴탈 마스크가 제일 좋다. 아무도 없으시고요. KF80 쓰는 게 좋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KF94 쓰는 게 좋다. 재범 태숙님은 KF94 선택. KF99를 쓰는 게 좋다. 저도 숫자가 높을수록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 태숙님은 기침 때문에 늘 마스크를 넉넉하게 구비해두고 있죠. 네. 근데 이상하게 쓰다 보면 금방 근데 80원 이상하게 약간 생각에 그게 뭐 차단이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KF94 마스크만 무조건 착용하고 있는데요. 80, 94, 99는 미세먼지를 이제 채집하는 정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높을수록 방지를 더 많이 해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높으면 미세먼지나 바이러스 막아주는 능력은 센데 뭐가 문제일까요? 숨쉬기가. 네, 답답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폐 질환이 있거나 숨 차신 분들은 쓰시면 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밖에서 활동할 때, 외출할 때는 KF80 정도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 걸러주고 숨도 어느 정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든 이런 바이러스를 독감을 예방해 주는 거는 94%는 돼야 되는 거고요. 99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쓴다기보다는 아예 그런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쓰신다고 보면 돼요. 일반적인 생활에는 80, 그다음에 이제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94 정도 쓰신다고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면 실내 미세먼지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세먼지 그러면 이제 밖에서만 나오는 걸로 아는데 실내 미세먼지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광철님은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환기는 뭐 올여름은 하도 더워서 환기는 거의 못하고 에어컨하고 청정기에 의존하고요. 태숙님도 마찬가지죠. 매일 써요. 저녁에는 이걸 쓰니까 기침이 덜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자연 환기입니다. 매일 하루 3번, 매회 30분 이상 창문을 전부 열고 마통풍 환기를 하는 게 좋고요. 방향제를 사용할 때도 반드시 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 환기는 아침에 해야 될까요? 저녁에 해야 될까요? 이거 물어보신 분들 되게 많아요.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자, 그러면 이건 손을 들어볼게요. 나는 아침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저녁에 하는 게 좋다. 재범님은 아침, 태숙님과 강철님은 저녁. 2대1로 의견이 갈렸는데요. 저는 아침에 한 표 던질게요. 우리가 보통 아침이나 새벽에 굉장히 공기가 맑다고 생각하는데 미세먼지 측면에서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활동이 많을 때는 이게 미세먼지가 다 위로 올라가서 있다가 밤 동안 활동이 없으면 쭉 내려가서 가라앉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벽이나 아침에 환기하시는 것보다는 저녁 때나 낮에 환기하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운동도 새벽 운동보다는 낮이나 저녁 때 하시는 게 미세먼지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마시면서 갈비뼈 옆으로도 벌리지만 뒤로도 벌려주면 좋아요. 3주간의 호흡 재활 운동 솔루션이 시작됐습니다. 귀하신 몸 3분은 복식 호흡과 호흡근 운동을 꾸준히 실천했고 1대1 맞춤 솔루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솔루션 11일차. 재범님을 만났습니다. 요즘 운동 삼아 계단 오르기를 하고 있다네요. 재범님 지금 여기 몇 층이죠? 8층이요. 8층.
네. 11일 전만 해도 재범님은 계단을 3층 정도만 올라가도 숨이 찼고 기침도 심했습니다. (42년이나) 피운 담배 때문에 기관지가 좁아지고 있었죠. 솔루션 전후를 비교해봤습니다. 이제 3층은 거뜬하고 8층까지 걸어도 숨찬 기색은 없는데요. 물론 기침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기적 같은 변화의 이유. 현재 금연 진행 중인 11일차 김재범입니다. 그동안은 멋지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는데 되게 멋지더라고요. 경추 42년 만에 금연 성공. 솔루션 15일째.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운동 열심히 송영민 하시나요? 소장님이 태숙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아 그래도 안색이 밝아 보이세요. 아, 그래요? 네. 전문가의 지도하에 실내 자전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태숙님, 기침을 전혀 안 하시네요. 태숙님은 기침이 정말 심했죠. 수영을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고 인터뷰가 힘들 정도였는데요. 3년 동안 태숙님을 괴롭혀온 기침. 약 복용과 호흡 운동 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아직은 힘은 안 들어요. 재밌어요. 아 재밌으세요? 네. 훨씬 숨쉬기가 수월해지고 기침이 조금 이제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호흡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제 알았어요. 3주 후 다시 병원을 찾은 세 분. 폐기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그동안 좀 어떠셨어요? 담배는 이제 끊으셨나요? 현재는 안 피고 있습니다. 아, 네, 16일 차입니다. 한 대도 안 피셨고요. 네. 뭐가 좋아졌다 이런 느낌이 혹시 있으실까요?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고요. 그 머리가 일단은 좀 맑아졌다? 좀 이런 느낌이 좀 있고. 금연을 하면서 폐기능은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당연히 정상이었고요. 이번에도 하시는 거 보면 정상 수치가 나와요. COPD까지는 안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기 전에 끊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끊으신 게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앉으세요. 알레르기로 4년째 기침이 심했던 광철님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난번 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기침 같은 경우에도 계속 달고 살았는데 약 먹고 나서는 지금 기침도 오늘도 뭐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고양이를 안 키우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광철님은 고양이와의 접촉을 줄이고 알레르기 일지를 쓰면서 기침이 확연히 줄었다고 합니다. 한 3주 만에 뵙는데 잘 지내셨어요? 옛날보다는 기침 많이 네, 줄었어요. 네. 운동도 열심히 하세요? 이제 집에서 자전거 타고. 교수님이 강추하는 운동이죠. 실내 자전거 타시는 거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타시면 이제 허벅지가 당기시잖아요. 이게 이제 허벅지 근육이 늘어나면 전신적인 근육이 좋아지고 호흡 근육도 좋아진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많이는 못하고. 당연하죠.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기침으로 인한 불편감이 7점이었던 태숙님은 솔루션 후 2.5점으로 확 줄었고요. 숨으로가 답답하더라고요. 숨차는 고통이 무려 10점이라고 했던 재범님은 3주 만에 2점으로 낮아져 주관적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기침으로 하는 불편은 한 광철님 역시 기침으로 인한 불편함이 5점에서 근데 기침을 약을 먹으면서 안 하니까 1점으로 줄었습니다. 숨을 편하게 쉰다는 거를 뭐 굳이 이게 행복일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기침도 그렇고 이게 숨을 쉴 수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구나라고 느끼겠더라고요. 그때는 기침도 이제 마르기도 많이 났었고 좀 답답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기침도 잘 안 해요. 이제 제 2의 인생길을 다시 또 한번 서서히 뛰어보려고 그래요. 멋집니다, 태숙님. 폐는 한번 나빠지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급격하게 나빠지게 하는 행동들을 다 안 하는 게 최고의 방법. 담배도 안 피워야 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호흡기 질환도 안 걸리셔야 되고,
인플루엔자 백신은 매년 맞으셔야 돼요.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변이가 있기 때문에 매년 새로 나온 백신을 맞으셔야 됩니다. 65세가 넘었거나 65세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만성질환자거나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은 꼭 맞는 거를 추천드립니다.